제어가 불가능해야지 사실은 1인 미디어의 가치가 더 바라는데, 정부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번 사건 터지니까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하려고 하고, 또 그 기업에서도 블로거를 제어를 해갖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요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좀 지금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블로거 간에도 관점이 다 틀려요. 좀 정의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그 상황이 뭐 지금까지 이어졌던 상황 자체가 그런 걸 구조화시킨 건 뭐 포털의 책임은 분명한 거고요. 근데 포털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대세지향적인 문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문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다 믿는 문화, 그리고 뭔가 트래픽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곧 신뢰로 이어지는 문화. 좀 이상한 문화죠. 어떻게 보면 규모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자괴감 같은 걸 수도 있겠어요. 피해의식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뭐 작은 변화라도 우리 블로거들이 뭔가 움직이고 있고 전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거 자체만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도 관공서에 다녀왔지만 그분들조차도 이제 여론 동향을 파악할 때 블로거들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거, 그거는 곧 사회를 변화시킬 힘들을 우리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내재화된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까야 되냐? 그러면 까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말해라, 일단 말해야 된다. 자기가 사회의 불만 또는 바뀌어야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 또는 어떤 거에 대한 대안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적,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궁시렁거리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전직 대통령께서 뭐 담벼락에 대고라도 소리치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블로거들의 가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블로거들이 바꿔놓은 세상, 지금 이 통신이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IT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이 모양새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없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신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죠.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TNM은 미디어 회사인가요? 마케팅 회사인가요? 자, 공동대표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미디어 기술, 그리고 오마이뉴스 출신의 시민 기자들을 키워본, 시스템적으로 키워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원두미디어에서 일을 했었고, 인터넷 미디어에서 전략을 준비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포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그 이력에서 마케팅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들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라 다만 미디어의 전문가죠. 다만 미디어의 전문가이니까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풀뿌리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수익 모델은 마케팅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초기에 소자본으로 시작해야 됐던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마케팅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블로거들을 미디어로 인정해 주느냐의 분위기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논의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조직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조달 창구로서 마케팅의 수단을 동원한 거죠. 처음부터 독자들이 우리 블로거들한테 독자 투고하고 막 500원씩 구독료 주고 이랬으면 저희들이 마케팅 안 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회사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저의 본질적인 가치는 미디어 회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 기조는 미디어로서의 가치, 그 미디어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산업화시키고 상업화하고 그거를 수익 구조화하느냐, 이거는 미디어의 출발선상에서 고민하는 거죠. 테토엠 미디어가 지금 270여 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 테토엠 미디어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블로거가 일부에 굉장히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벤트라던가 이걸 했을 때 뭐 어떤 측면, 어떤 주제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어떤 주제에는 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미디어적인 측면, 혹은 뭐 말해라,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말할수록 수익은 안 되고 어느 한쪽에서는 퀄리티가 조금 낮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쉽게 어떻게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불균형이 좀 충분히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구조상 소외되는 블로거가 TNM 안에서도 있지 않은가. 자, 여기서 본질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평등해야 되는가, 모든 매체는 평등해야 되는가, 저는 노라고 생각하고요. 그 블로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가 전환되는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전환이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화가 먼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수익 구조화가 좀 덜 된 양태가 있는 거고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업력 자체가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 시도해볼 시기가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구조에서의 예를 들면 케이블 TV 구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에서의 돈을 벌어서 각각의 채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구조를 가져가는 것,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 이것들은 수익 구조의 세금 같은 미디어의 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디어 세금 같은 조직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 펀드라는 걸 조성하고 있는데요. 파트너 펀드가 아직 이제 좀 역량이 좀 적게 있어서 파트너 펀드를 스스로 이제 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커리 같은 것도 그런 작업 중에 하나고 출판 기획도 사실은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책을 쓰셨던 그 파워블로그 만들기 같은 경우도 그 30%의 출판 인세가 그 파트너 펀드로 쌓이거든요. 저는 파트너 펀드를 만들 이유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알고 싶은데 내가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해외 취재를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영어가 좀 안 되고 그쪽 나라 잘 모르고 그쪽에서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분에게 오히려 취재비를 주면 되잖아요. 그 파트너 펀드의 사실은 사용처가 그런 소셜 클라우드 펀딩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직은 그게 이제 발현이 못 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게 지금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한 파트너 펀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있는 거 까먹고 있는 것이라서 되고 있죠. 핫스토리라는 부분이 매일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올라오잖아요. 다른 네티즌들한테 어떤 소식이라던가 리뷰 같은 걸 전달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커리가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핫스토리도 하나의 미디어로서 기능을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개의 글 중에서 데스크에서 이것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고료를 지불을 해야지 미디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그럴 계산은 없고요. 이제 메타의 성격으로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거기서 뭔가 수익이 나와야지 뭔가 될 텐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핫스토리나 파트너들의 글을 수집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지망직권적인 저희들의 미디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원고를 나눠주기, 이거는 좀 실패한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존의 웹 2.0 초기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는 우리 파트너 구조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재판매하거나 또는 TV나 패드 또는 그 모바일로 새롭게 전이시켜서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다시 한번 또 재분배하는. 그래서 계속 채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 TNM이라는 브랜드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미디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이게 참 저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TNM 자체가 하나의 언론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네, TNM 자체는 언론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들은 신디케이션 파트너예요. 신디케이션을 해주는 중간 역할이고요. 매체를 만들 때 그거를 조율하고 협상해주는 또는 매니지먼트죠. 에이전시. 저희들이 매체가 되고 조직이 되면 또 오마이뉴스 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모델은 실패한 모델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시 자기 되돌아왔잖아요. 시민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얘기밖에 안 하는 구조. TNM이 내 얘기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저는 우리 파트너 중에서도 제일
주관하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글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미디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구조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 글을 노출시키기 싫거든. 그 TNM에서 블로거 취재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는 저희가 만든 매체, 예. 7개 매체 있잖아요. 거기에 매체 편집장들한테, 편집장들한테 취재 지원비를 요청받으면 저희들이 그 취재 지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 전체적인 파트너들의 취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취재 지원, 그 파트너 펀드를 통해서 파트너 운영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집행한 그런 프로세스를 아직 안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거 제가 만들어야 돼요? 만드시면 돼요. 예. 지금 파트너 펀드가 뭐 1,000만 원이 좀 안 쌓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파트너 펀드가 세금도 걷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처를 만들면 돼요.